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현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또 부결을 시키겠다고 지금 작심을 했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이제 관심이죠. 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다.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피는 것이다.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아직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안 해봤다 이런 이제 고백이나 마찬가지인데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자, 2014년에 대법관을 했습니다. 6년을 했죠? 2020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퇴임식을 고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 한번 하시죠. 이렇게 무려 3차례 요청을 했는데 끝내 고사하고 기념 촬영도 안 했다. 동료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법원 내부망에 퇴임사라도 좀 남기고 가시죠. 그랬지만 아니야. 조용히 떠나고 싶다.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8월 본인이 주심을 맡았는데 이게 전원합의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 유죄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세필 이것도 뇌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꼽혔다. 그건 워낙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야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지긴 하겠지만 그게 결정적, 이건 소신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 법률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부결 사유로 꼽기는 어렵죠. 근데 그런 걸 부결 사유로 꼽으려면 지나치게 극우적이다 어쩌고 이런 걸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극우적이라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냥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점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찾아보니까 2월 18일이더군요. 이 당시에 추천한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 야당은 안철수와 합당하기 직전의 민주당입니다. 왜 안철수 당과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발족을 했죠. 그게 2014년 3월인데 2월 18일이니까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표는 김한길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야당이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폈겠습니까? 그때 김한길 대표 서울시청 앞에 나와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거의 당사에 출근한 것보다 장외로 뛰쳐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강성투쟁을 주도했을 때의 인사청문회니까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심지어는 조희대
당시 대법관 후보자한테 그 당시 야당이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니 대법관은 10명이 넘는데 그 후보자인 한 명에 대해서 과거 사법부 잘못을 전부 사과해라? 아마 이번에도 그 얘기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자니까. 과거 사법부 잘못 굉장히 많고 저는 뭐 지금도 사법부가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됐다. 재판 지연, 그 다음에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몰상식한 판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특히 그 우리법연구회라는 특정 그 법원 내의 조직이 주도하는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이번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서라고 적은 그 안에도 그게 뭐 800 몇십 자 정도에 불과한데 그 안에도 서로 모순되는 얘기들이 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소위 논리가 안 서는 판사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사법부가 뭐 사법살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일개 대법관 후보자한테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조희대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사과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사법부의 잘못. 아마 이번에 또 사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뭐 조희대 전 대법관 또는 조희대 지금 후보자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기보다는 본인의 선임자들의 잘못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건 뭐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각종 흠결. 뭐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그 다음에 뭐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데 대한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그런 데에 슬쩍 올라타서 민주당이 지금 부결을 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결을 정해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본인이 지금 재판을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다시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계속 질질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그 재판을 맡게 될 판사가 유리한 사람,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이래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안 바꿔야 되니까. 그러려면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균용 후보자도 막았다고 보고 조희대 후보자도 지금 그렇게 막기로 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은 정해놓은 거고 어떻게 여기에 꽤 맞춰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는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설득을 인식을 시키느냐 하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의 목표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전 대법관이 과연 그런 정도의 흠결이 있느냐? 당시 청문 특위의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덕성 측면. 그래서 특별한 흠결을 찾아볼 수 없다. 딱 한 줄입니다. 뭐 기사도 없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이런저런 막 의혹도 제기하고 공세를 폈을 텐데 없습니다. 기사가. 그리고 나서 도덕적 흠결이 없다. 딱 한 줄입니다. 아무 공격 포인트가 없다. 뭐 법관을 27년인가 했다는데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2014년 3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퇴임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의 대법관이 왜 퇴임하면 대형 로펌에 가서 뭐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 보수를 받죠.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낙마한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 대형 로펌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성대 로스쿨로 갔죠.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 많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대법관 퇴임 후에 뭐 변호사 활동을 해서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뭔가 공격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거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없는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걸로 보입니다. 공격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부결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탈탈 털다가도 먼지가 안 나오면 뭔가 뭐 먼지를 묻혀서라도 지금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이걸 뭘 시비를 거느냐. 민주당 청문특위 의원들 지금부터 아마 이 시비 걸거리를 찾아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 눈에 띄는 거죠.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 공로를 세우는 사람은 무조건 공천이나 요직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 요직.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아는데 이 조희대 후보자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별다른 흠이 없는데 부결시켰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려고 하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 지금 아마 어찌 보면 민주당은 그걸 계산할 겁니다. 무조건 부결인데 묻지마 부결인데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묻지마 부결을 시켰구나 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이걸 계산하겠죠. 그게 한 60%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냥 묻지마 부결. 그런데 그게 뭐 막 한 70%까지 간다. 이거는 그래 맞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방어를 위해서 지금 판사들한테 계속 재판받고 싶으니까 지금 대법원에 새 대법원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만약에 한 70% 가까이 된다. 이러면 엄청난 부담이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빼고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거의 전부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부결시키는 거야. 자기 재판 리스크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강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도 강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또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적어도 5%포인트 정도는 빠질 것이다. 총선 5개월 남겨놓고 부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게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빠질 걸 각오를 하고 묻지마 부결을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이 무슨 흠집을 찾아내서 이걸 부결을 시켰을 때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게임이다. 저는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고서 조희대, 아무 흠집이 없는 조희대 후보자를 지금 지명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조희대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한변협 통칭 3만 변호사의 결사체라고 하죠. 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 안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적어도 3만 명 정도의 그냥 우리가 통칭 얘기해서 3만 명 정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변협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더 큰 압박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 게임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자, 흠집이 없는 사람을 흠집을 찾아내서 무조건 부결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그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결국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국민들밖에 없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찬성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할 것이고, 중도층이 조희대라는 사람을 놓고, 자, 이 사람이 정말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가? 이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조희대 후보자가 민주당이 트집 잡는 그런 흠결에 대해서 무슨 흠결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거 청문회 결과를 보면 흠결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 없는 걸 한번 찾아내는 민주당의 실력을 한번 보죠. 그렇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 없다고 해서 부결시킨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 포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또 다른 사람을 할 텐데 이게 누적되는 것도 민주당에는 굉장한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이 부담을 안고 총선 망해도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여튼 현 체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줘. 그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남겨놓고 흠집 없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찾아내서 부결시킬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